자,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IPM 아마 숙제로 내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물어보세요. 같이 물어보시면 되죠, 뭐. 뭐 물어본다고 내가 뭘 안 그러니까. 515번. 515번.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좀 봅시다. 15. 자, 515번에서 유리수라고 나오고 있는데 515번에서 그죠? A 빼기 B가 음수다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결론은 A보다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넘기면 그래서 B가 더 오른쪽에 있다 수직선에서.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음수다라고 하는 거는 둘의 부호가 이제 반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놈이 플러스고 작은 놈이 뭐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낸다고 치면 0의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오른쪽에 있고 A가 왼쪽에 있는데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비교했는데 B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여기다 뭐 한 2칸 정도 갔다가 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에 있다고 치면은 B는 몇 칸 가야 돼? 2칸 이상 가서 뭐 한 3칸, 뭐 4칸 뭐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나타낸다면 맞아 안 맞아? 요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515 문제 풀 때. 그래서 1번에 A 나누기 B가 이제 음수다. 어차피 이건 뭐 곱하기로 바뀌니까 어차피 둘이 부호가 반대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 나눗셈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하죠? 역수로 곱하니까 결론은 A, B 부호 같으면 양수인데 A, B 부호 음수니까 부호 반대죠. 1번은 맞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 더하기 B인데 하나는 음수가 하나는 양수인데 어느 쪽이 더 크니까 B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B의 부호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양수가 맞겠죠. 그럼 2번도 맞는 거죠. 3번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러니까 A랑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니까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겠죠? 답은 3번인 것 같네요. 3번이 잘못됐네요. 쌤, 네. 저 뭐지? 이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 있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말고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에 있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했는데요. 그랬어? 네. 미리 해놓으면 좋죠. 앞에 것도 나중에 하시고요. 네. 자, 여기가 저번 시간에 요거는 이제 문제 풀도록 시켰던 거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다 못 풀었던 친구들은 또 풀어오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IPM은 그 뭐 카톡방에서 지우가 물어봤길래 여기까지 숙제다 이렇게 내줬었던 거 이제 뭐 기타 등등 금요일에 봤었죠 우리가. 그다음에 금요일날에 또 숙제가 나왔었죠 이렇게. 자 513번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문제죠? 520?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다 풀겠죠? 이 정도까지 썼었는데 틀리면 좀 슬프겠죠? 그죠? 아닌가? 520번을 보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냐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뭐 5 곱하기 6분의 1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거 이제 부분분수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마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 경시 때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 줬던 것 같은데 뭐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이게? 작은 거 먼저 쓰고 큰 거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결론은 이 얘기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1차례로 곱해져 있어. 5하고 6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례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작은 것분의 1에서 큰 것분의 1로 빼주면 된다로 바뀐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9 곱하기 10까지 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1 빼기 6분의 1. 그
다음 건 뭐가 되는 거죠?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거죠.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까지 이제 바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처음 거랑 누가 살아남는다? 이제 마지막 거만 살아남는다. 이걸 이용해서 답은 뭐가 되는 거다? 5분의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통분하게 되면 10분의 2 빼기 1이 돼서 1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이제 구해내라고 하는 게 요 문제죠. 요 문제도 이제 수학 경시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 조금 복습을 열심히 하고 이제 봤던 친구들은 뭐 새롭지 않았다. 뭐 잘 복습 안 하고 처음 본다. 처음 만났으면 인사를 나누시고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죠. 520번 문제 이제 부분수꼴이라고 하는데 참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뭐 질문은 아무 때나 하세요. 선생님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아무 때나 질문하시고 친구들 앞에 있어서 뭐 질문을 못했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질문했다고 해서 뭐 주일로 살리는 놈 절대 그러지 않고 잘 가르쳐 줄 테니까요. 뭔가 애매하게 풀었다. 근데 지금 뭐 질문하는 거고 여긴 연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산을 잘 연습해서 우리 태겸이가 조금 느리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연산은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숙제가 어디였죠? 우리 그 개념템이 숙제였나요? 또? 81까지는 숙제였어요. 여기는 뭐 질문 없어요? 81페이지까지 숙제였다고 하면 81까지 맞아요? 뭐 질문 있어요 여기는? 문자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는 애매했다. 문자랑 친해져야 되는데 문자가 있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친해져야 돼요. 무조건 절친이 돼야 돼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로 가면 문자를 겁나게 많이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친해지면은 뭐 보자마자 또 나왔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친해진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있는 식들을 많이 연산을 해보고 증명도 해보고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력을 늘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또 귀찮다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자기 시력이 안 느는 거야? 안 하면 안 늘어. 수학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력이 는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안 그러니까 내가. 태겸아? 없어? 우리 이남이 없어? 태겸이가 요즘 숙제를 잘해와가지고 이 원장님께서 되게 슬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하여튼간에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항식 좀 배우다가 끝났는데 그거 이어서 진도를 오늘 좀 나갈까요? 뭐 별거 안 남았으니까 잠깐 복습을 또 하고 그러면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다항식이 이제 뭐였냐라고 했는데 다항식이 뭐냐 우리 태겸아? Do you know 다항식? 다항식이 뭐예요 다항식? 저번 시간에 다항식 딱 배웠잖아 다항식.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개념센으로 넘어갔어요. 개념센 6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항이죠, 항. 항이 2개 이상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걸 다항식. 그럼 항은 뭐냐? 그럼 항이 되게 중요하겠죠. 항 너는 누구냐?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걸 항. 뭐 이런 거 있잖아. 7x 제곱.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항이죠. 뭐 앞에 마이너스 붙일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6x. 이런 게 이제 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들 안에는 이제 곱하기로 연결되는데 곱하기는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죠? 곱하기 생략. 자, 그 다음에 개수는 뭐라 되냐? 요 문자의 앞에 있는 거를 뭐라 불렀다? 우리가 이거를 개수라고 불렀고 이 항들 중에서도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뭐라 불렀죠?
숫자. 상수항. 얘는 이제 상수항.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앞에 있는 요런 거 우리가 개수라고 불렀다.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름부터 아는 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뭐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얘는 x제곱의 개수, 얘는 x의 개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다항식 중에서 몇 차식을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하냐면 1차식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의 차수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면 드디어 이제 65페이지에 항의 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항식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항이에요. 누가 제일 주인공이라고요? 항.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 항이 한 개만 있으면 단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항을 보시면 대부분 상수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숫자와 뭐로 이루어졌죠?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숫자와 문자에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항에서 차수를 뭐라 부르냐? 이 문자가 곱해진 것만 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x가 몇 개 곱해져 있죠? 2개면 2차가 되는 거예요. 2차. 이게 차수죠. 2차. 얘는 2차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x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 한 번 곱해진 거니까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수가 되게 중요해요. 항의 차수. 그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선생님 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항식에는 항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저거랑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당연하게도 다항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항이 몇 개니까? 3개가 됐으니까. 이때 그러면 선생님 이 다항식의 차수는 누구를 얘기하면 돼요? 얘는 상수항. 보통 상수항은 0차라고 많이 부르는데 상수항은 몇 차라고 부른다? 0차. 얘는 1차, 얘는 2차예요. 그러면 평균을 내서 부르나요? 차수를? 어떻게 부르기로 했죠? 우리 얘랑 약속할 때. 차수가 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때 누구 차수를 이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냐? 정말 슬프지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어서 가장 높은 차수만 이 다항식에 뭐가 된다? 차수가 된다. 가장 높은 게 지금 몇 차죠? 2차죠. 그럼 요거는 2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다항식의 차수가 2차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를 얘기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저 밑에 상수항과 1차는 힘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가장 높은 애가 이제 그죠? 이런 이제 슬픈 이야기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식을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식 뭐 이런 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4 자 얘는 개수가 분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가 분모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1차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마이너스 차수라고 고등학교 때 가면 배워요. 일단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자가 분모에 간 거는 1차가 아니고 문자가 분자에 있어야 돼. 문자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분자에 있으면서 한가만 곱해져 있어야지 이런 식을 뭐라 부른다? 다항식 중에서 1차식이라고 부른다. 분모에 가 있으면 안 된다. 분모 안 돼요.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1차 다항식. 1차식이라고 부른다. 분모에 있으면 안 된다. 분모에 있는 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그래서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여라. 예제 2-1번에 자, 차수 몇 차입니까? 우리 수인은? 2-1번 0.1x 차수 몇 차예요? 2차예요? 2-1번. 0.1x 1차. 1차죠. 문자만 봐야 돼요. 우리 지우야 5a 제곱 몇 차입니까? 2차. 2차. 우리 태겸아 8-x 몇 차입니까? 1차. 우리 3분의 x 빼기 2y 몇 차입니까? 우리 예람아? 1차. 자, 5번 건너뛰고 6번 2분의 y제곱 y세제곱 마이너스 y 빼기 6은 몇 차죠? 3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뭐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과 함께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배울 건 뭐냐? 먼저 1차 식끼리에 뭐를 배운다? 곱하기랑 나누기를 배워요. 이게 웃기는데 봐봐. 이게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뒤에 뭐를 배우는지 알아요? 덧셈과 뺄셈을 배워요. 덧셈과 뺄셈은 뒤에 배워요. 웃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뭐가 더 간단하다는 얘기일까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운다는 얘기는 곱셈과 나눗셈이 더 간단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일단 뭐 그래서 하층연산을 배우는데 어떤 식에 우리가 관심이 많냐? 이번 단어는 1차식에 관심이 많다. 뭐 2차식 이상은 흔히 안 배워요. 나중에 또 배우겠죠. 또 공부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라고 하면서 여기 대부분의 것들은 다 똑같은데 다 분배 법칙을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뭐 근데 분배 법칙을 안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분배 법칙. 자, 그럼 첫 번째 수 곱하기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 나눗셈도 사실 뭐 곱셈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역수를 곱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2x 곱하기 5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뭐 되게 간단해요. 수는 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이게 끝이에요. 뭐랑 뭐랑 따로 한다? 수랑 문자를 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남녀 칠세 부동석 같은 느낌으로 숫자와 문자는 따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2하고 5를 곱하고 x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곱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10x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3x 7,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결론은 마이너스 7이 분모로 가면서 역수니까 마이너스 7분의 3x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7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눗셈 나오면 분모로 집어넣으면 되죠.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하고 1차식이 곱해지는 거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여기 1차식이 있는데 3x 더하기 4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된다. 부 갖고 가세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랑 3x 곱하니까 마이너스 2랑 4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 법칙. 나한테 선생님 분배 법칙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쓰시면 돼요. 안 쓰는 경우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하는데 뭐 분배 법칙을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안 써. 그럼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분배 법칙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쓰는 거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시면 돼요. 나오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또 6x 빼기 9 나누기 3이 되면 얘도 이제 곱하기 3분의 2가 똑같은 거니까 분배 법칙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곱하기니까. 그러면 이게 3분의 1 곱하면 2x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오는데 그냥 다 분배 법칙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고 뭐 엄청 어려운 게 있을까요? 우리 세경에 있을까? 나눗셈은 역수로 하는데 가끔 애들이 실수하는 건 알아? 역수할 때 부호 바꾸면 안 되잖아. 가끔 역수하다가 애들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요. 다 역수는 뭐 하는 거다?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야. 부호 바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가끔 실수할 때 역수할 때 또 물어봐요. 선생님 부호 어떻게 하죠? 역수의 기본 개념이 분모 분자 바꾸는 거예요. 부호 건드린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는 그냥 가만히 유지시키면 되겠죠. 역수시킬 때 부호 가지고 물을 필요가 없다. 역수의 기본 개념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우리 세경아?
잘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연산도 아마 여기 우리 지우도 여기 했었어? 예전에? 아니요. 아니야? 일단 그래도 뭐 엄청 어렵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분배법칙 생각하시면서 하다가 뭐 그래도 처음 배우니까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뭐 잠도 오고 피곤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봅시다. 60 몇 페이지까지? 7페이지까지. 앞에서부터 67페이지 쭉 풀어봅시다. 연습 삼아서. 나 혼자만 강의하면 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 이어서 이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페이지 68페이지에 있는 동류항이라는 걸 배워요. 동류항은 뭐냐? 느낌이 좀 있죠, 동류항 들어보니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항이 주인공은 확실한 것 같죠? 항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류항이 아니죠. EX랑 OY는 동류항이 아니죠. 왜냐? 차수는 같지만 뭐가 다르죠?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동류항이 3x 제곱이랑 마이너스 x는 문자는 같지만 뭐가 다르죠? 차수가 다르죠. 동류항이 아니고 이런 거 3x랑 4x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을 때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 얘네들을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상수항은 다 동류항이겠죠? 문자가 없으니까 숫자만 있으니까 상수항끼리는 다 동류항이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되는 게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그래서 분배법칙에 쓰는데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7x랑 마이너스 3x를 더한다 그러면 분배법칙 쓰면 x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7 빼기 3에 x가 돼서 뭐가 된다? 4x가 된다. 그죠? 분배법칙, 동류항끼리 모은 다음에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그게 뭐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동류항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고 빼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진짜로 동류항끼리.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8번에 볼까요? 예제 8번에 1번에 보면 몇 가지만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류항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해요? 놔두세요. 섞일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제 8-1번에 보면 다 풀어주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몇 개 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서 a 더하기 4라는 1차식과 뭐를 더하죠? 3a 마이너스 8이라는 a랑 1차식이 더하는데 이 a는 a끼리 더해서 이 1a 3a니까 뭐 되죠? 4랑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2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분배법칙 써서 전개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3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분배법칙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y랑 마이너스 2y 더하면 y가 되겠죠? 1을 안 쓰니까. 마이너스 9랑 4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3번. 이것도 사실 이제 보자마자 암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처음 차근차근 분배법칙 쓰신다면 나중에는 알아서 암산을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분배법칙 먼저 써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이렇게 곱하면 6x 이렇게 곱하면 8 다 분배법칙 쓴 거예요. 안 쓸 데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랑 6x 더하면 마이너스 2x 4랑 8 더하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수식 나오면 연습 안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느려져요. 그냥 정수만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금방금방 하던데 분수 나왔을 때 조금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론은 분수식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개수가 분수일 때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4번에 마이너스 6분의 1에 12y 마이너스 6 더하기 5분의 2에 10y 빼기 15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자, 얘도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자,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마이너스 2y가 되겠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 마마하니까 없어지죠? 플러스 1이 되겠죠? 당연했지만. 그럼 또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은 4y가 나오겠고요. 또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y랑 4y 하면 2y가 되겠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분배 법칙을 쭉쭉 쓰시면서 연산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예제 9번도 볼까요? 예제 9번을 봤더니 이번에 이제 분수식으로 좀 나와 있죠, 개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를 먼저 조금 어떻게 해야 되죠? 쪼개야 되나요? 그러니까 x랑 상수항을 조금 쪼개야 되죠. 분해시켜야 되죠.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2x 이렇게 해서 뭐 4분의 5 뭐 이렇게 해서 3분의 x 이렇게 해서 플러스니까 똑같이 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가로초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해서 이제 분배 법칙 쓰면 돼요. 마이너스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x는 x 계수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2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얘는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더해서 x가 되는 거고 4분의 5랑 빼기 3분의 1. 분수가 나오면 조금 애들이 좀 헤맨단 말이에요. 처음에 연습이 좀 안 된 친구들이. 이때부터 약간씩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얘기예요. 연산 때문에 틀리는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그럼 통분 안 배울 친구는 없죠? 2분의 1과 3분의 1은 더하면 6분의 5x가 되고 통분하면 얘는 12분의 15에서 빼기 12분의 4니까 12분의 1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분해가지고 연산을 잘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잘 따라와 보세요. 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분수 쪽에서 헤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시켜보면 앞까지는 잘 왔다가 여기부터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저 왜 잘 안 되죠? 잘 못 나눴던지 분배 법칙을 잘못 썼던지 이런 것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2분의 4y니까 2y인가요? 2분의 4y니까 2y죠? 2y 빼기 2분의 7 요거 마이너스 1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y 5분의 9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9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눈 다음에 얘네 둘이 2에서 5분의 3 빼면 어떻게냐? 5분의 7인가요? 암산 되는 친구는 알아서 하시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분의 얘는 35 얘는 18 둘 다 마이너스니까 10분의 그럼 몇이 되는 거야? 53인가요? 마이너스 10분의 53이 되겠죠? 왜냐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뭐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게 됐을 때 안 틀리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분수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은 요거까지 연습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거다. 얘도 쪼개면 되죠. 2분의 3a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더하기 6이 되는데 이게 1이 있는 거죠? 1하고 2분의 3 더하니까 2분의 5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6이니까 이게 2분의 12죠? 2분의 12에서 1 빼니까 2분의 11이다. 그리고 이제 가분수 쓰시면 돼요. 대분수 안 바꿔도 됩니다. 아직도 초등학생의 그래서 막 대분수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들 처음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유진이 잘하나요? 분수식? 괜찮아? 분수식 괜찮아? 또 뭐 연습만 하면 다 잘해요.
처음에 뭐 헷갈릴 수 있겠지만 4번까지만 하고 그럼 이제 다 끝나요.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또 뭐가 남아있냐. 그러니까 연산 파트는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강의가 많이 하면 뭐하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분배 법칙 쓰면 어떻게 되죠? 9분의 1이니까 3분의 2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5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에서 4분의 5 빼면 12의 통분되는 4, 2, 8, 5, 3, 15 이거의 y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마이너스 7y 빼기 2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빨라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잠깐만 여기까지 한번 푸시고 쉬세요. 페이지는 69페이지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이제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연산이 끝이에요. 여기는 뒷 단원에서 특별히 배우는 게 별로 없다. 분수식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